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초기의 값을 0으로 할 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우리는 전달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죠.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1번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값인 거죠. 비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S분의 1은 이제 적분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는 미분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의 2a-ts라고 하는 게 부동작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지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전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네요. 전달함수가 K의 2ats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작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2번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을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하죠. 맞는 얘기고 3번 전달함수가 S가 될 때는 적분 요소가 아니라 미분 요소인 거죠.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번 어떤 게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놓으면 이것이 곧 특성 방정식이 된다. 전달함수의 분모 이퀄 0 이 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제어공학 가서 더 얘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전달함수가 S일 때는 미분 요소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계단응답이 입력 신호와 같은 파형이고 시간만 뒤져 있을 때 이 개 요소는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의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단 응답이 입력 신호와 같은 응답이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입력이랑 같아요. 근데 같은 파형이고 시간만 뒤로 쳐졌다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타우만큼 이게 뒤졌다. 이러한 응답이 뭐냐? 이거 2의 -ts잖아요. 얘를 우리는 부동 시간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달함수 전달함수 CS는 GS, RS에서 입력 함수를 단위 임펄스, 즉 델타 t로 가했을 때 걔의 응답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델타 t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얘는 1이에요. 그쵸? 그러면 CS 이퀄 전달함수 GS에 RS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입력의 함수가 1이란 얘기잖아요. 1. 결국에는 출력 GS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 GS와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C에 단위 임펄스 전류원을 접속하여 동작시키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UT는 단위 계단 함수이다. 이것을 회로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전류원을 이렇게 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류원의 파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위 임펄스 전류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델타 T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C예요. 그럼 얘네들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IS는 1 되고요. 자, 얘에 대한 GS는 SC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C에 걸리는 전압, 즉 VS는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IS는 1이라고 했고요. GS는 SC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뭐가? VS가. 그럼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C에 걸리는 T. 그러니까 얘를 0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겠죠. SC분의 1을 0 라플라스 변환하면 C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C분의 1이라고 쓰고요. S분의 1은 뭐죠? UT죠, UT.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답을 찾아보시면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RL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R이고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L이란 말이에요. 그때 전달함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즉 전달함수 GS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해요? 더한 것분에 R 더하기 SL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 SL 이거잖아요. 이게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다 L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얘를 L로 나누면 S 남아요. 얘를 L로 나누면 L분의 R이에요. 얘를 L로 나누면 S가 남아요. 찾아보면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요소 제역의 어떠한 요소인가?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SC분의 1이고요. 그쵸? 얘는 R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얘에 대한 전달함수 GS는 얘가 입력 전압이고 얘가 출력 전압이니까 더한 것분의 SC 플러스 1 더하기 R분의 R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SC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SC를 곱하면 자,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얘랑 곱하면 SCR 그쵸? 얘랑 곱하면 SCR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CR을 T라고 바꿔볼게요. CR equal 제가 편의상 T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S 곱하기 1 플러스 TS 분의 T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1 플러스 TS 분의 1 요걸 우리를 1차 지연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S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미분 요소라고 해요. 그럼 얘를 합치면 1차 지연 미분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RC 회로망에서 입력을 EI, 출력을 E0라고 할 때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네요.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R이고요. 얘는 S C분의 1이에요. 그럼 전달함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걸리는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죠. 전달함수 GS는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SC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자,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제가 편의상 SC 여기도 SC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둘 다 똑같이 SC를 곱하시게 되면 얘랑 곱하면 SCR 플러스 얘랑 곱하면 1 곱하면 1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C 값과 R 값을 한번 곱해볼게요. RC R의 값은 100 곱하기 10의 3승 C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 계산해보면 1 나와요. 1 그러면 요 CR이라는 값이 1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S 플러스 1분의 1이 전달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해당 상수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 했던 문제인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R이고 얘는 SC분의 1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 플러스 SC분의 1에 SC분의 1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SC분의 1 돼요. 자,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위아래다가 제가 SC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둘 다 똑같이 SC를 곱하게 되면 얘랑 곱하면 SCR 플러스 얘랑 곱하면 1 얘랑 곱하면 1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RC라고 하는 것을 T로 바꿔라. 얘를 T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얘를 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TS 플러스 1분의 1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RC 저역 옆하기 회로에서 전달함수에서 오메가가 RC분의 1인 경우에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전달함수 GS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C는 분명히 SC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 플러스 SC분의 1에 SC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전달함수가.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위에도 SC를 곱하고요. 아래에도 똑같이 SC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둘 다 SC를 곱하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면 SCR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1 됩니다. 그러면 J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즉 여기에서 뭐란 얘기예요?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겠다 이런 얘기죠.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게 되면 J 오메가 CR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메가를 RC분의 1로 넣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G에 J 오메가 대신에 RC분의 1을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RC분의 1을 넣게 되면 이 부분 볼게요. 오메가 CR은 오메가 대신에 뭘 쓰겠다고요? RC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 CR. 그럼 얘가 약분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1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 그럼 얘는 결국에는 1 플러스 J분의 1 돼요. 그럼 여기에서 G, J 오메가에 대한 즉 오메가가 RC분의 1일 때의 절대값은 자 얘는 실수와 허수가 있으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얘도 1이죠? 1의 제곱분의 1 되겠다.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1이 돼요. 얘는 0.707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다. 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오메가 이퀄 2인 정연파를 주었을 때 이 절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GS가 절대값 구하라는 거니까 GS가 3 플러스 2S 분의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G,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3 플러스 J 2 오메가 분의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오메가에다 뭘 넣겠다고요? 2를 넣겠다고요. G, J 2. 그러니까 오메가에다가 2를 넣겠다. 2를 넣게 되면 얘는 여기다 2 넣으면 4가 되네. 3 플러스 J 4분의 20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G, J 오메가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면 밑에는 루트 실수 허수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여기 20이 되겠다. 그럼 밑에는 5고요. 여기는 20이니까 전달함수의 절대값은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오메가에다 그 값을 대입만 해주시고 절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얘는 지상부상회로인데, 자, 얘는 R1, 얘는 R2, 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C분의 1 됩니다. 그럼 전달함수 GS는 그대로 해보면 되겠죠. 다 더한 것분의, 그러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SC분의 1에 어디에 걸리는 전압? R2C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2 플러스 SC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제가 SC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똑같이 SC를 곱하면 자, 얘는 SC에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SC R2가 되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R2C 얘를 T1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얘를 T2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T2 S 플러스 1분의 T1
S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그림 같은 회로에서 인가되는 전압에 의하여 전류 I를 입력, V제로를 출력이라고 할 때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C분의 1 전류 I. 그럼 자, V제로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한 거예요. 그럼 전류에다가 이 임피던스가 SC분의 1이란 말이에요. 요게 V0라고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전류를 입력이라고 하고 전압을 출력이라고 했을 때 전달함수 GS는 전류가 분의 전압 요거인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따라서 SC분의 1이 되겠죠.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 정확히 알면 이러한 입출력 관계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는 이와는 입력이고 이트는 출력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당연히 C에서의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더한 것분의 남의 거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돼요. 그러니까 즉 얘는 딱 봐도 GS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더한 것분의 C1 플러스 C2분의 그러니까 저항과 반대란 말이에요. C1에 걸리는 전압이 얘가 전달함수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면 돼요. 천천히.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C1분의 1이고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C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더한 것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전달함수 GS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더한 것분의 SC1분의 1 더하기 SC2분의 1 어디에 걸리는 전압? C2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SC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곱하기 SC1, C2를 한번 곱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C1, C2를 위아래다가 똑같이 한번 곱해볼게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C2 남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C1 남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 C1 남아요. 위에 거랑 똑같죠. C1 더하기 C2분의 C1. 전달함수를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다. 15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그림 같은 회로에서 V1, V2 한 전달함수는 무엇인가?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린 거. 전달함수 GS는. 두 개를 더해볼까요? 얘랑 얘랑 더하면 SL 플러스 SC분의 1. 여기에 걸린 전압이죠. SC분의 1.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제가 SC 여기도 똑같이 SC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둘 다 똑같이 SC를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S의 제곱 LC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1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이것도 어렵지 않게 얘는 SL이고요. 얘는 R이고요. 얘는 SC분의 1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전달함수 GS는 얘네들을 다 더하면 SL 더하기 R 더하기 SC분의 1 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 SC분의 1.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SC 똑같이 SC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SC를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S의 제곱 LC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SCR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1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1 됩니다. 답 찾아보시면 2번에서 답 찾으실 수가 있겠다.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교회로의 입출력 EI, 이 재료라고 할 때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SL이잖아요. 그럼 얘 두 개는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잖아요. R1 플러스 SL, SLR1.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요, 요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R2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이니까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전달함수 GS는 요거랑 더한 것분에, 그러니까 요것이 요거잖아요. R1 플러스 SL분의 SLR1 플러스 R2분의 R2가 전달함수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간소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R1 플러스 SL을 곱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R1 플러스 SL을 곱할 거다. 곱할 거라 이건 얘기예요. 자,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랑 얘를 곱해보면 얘랑 먼저 곱해보죠. 얘랑 곱하면 뭐만 남아요? SLR1. 그죠? 얘랑 곱하면 플러스 R1R2 플러스 SLR2가 되겠죠? 얘랑 곱하면 R1R2 플러스 SLR2 이렇게 되더라. 답 찾아보시면 3번 있어요. 먼저 R1R2 그 다음에 SLR1 SLR2분의 R1, R2 플러스 SLR2. R2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다. 문제에서는 R2를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R2로. 그렇죠? R2에 R1 플러스 SL 이렇게 돼 있네. 3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를 표현하는 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X는 입력이고 Y는 출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돼요. 자, 얘는 두 번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S의 제곱 YS. 자, 여기는 한 번 미분하라고 했죠? 3S. 여기는 뭐 미분하라는 얘기 없네요. 그냥 2 YS는. 자, 여기는 S XS 플러스 여기 한 번 미분하라고 돼 있네요. S에 XS. 그럼 묶어볼까요? 여기는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에 YS가 되고요. 우측은 S 플러스 1에 X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XS분의 YS죠. 문제에서 X가 입력이라고 했고 Y가 출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X분의 Y를 하게, X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나머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분자에는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여기 2죠. 여기 2분의 S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찾을 수 있겠다. 4번에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달함수를 갖는 진상회로가 진상보상회로 회로의 특성을 가지려고 하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답은 A가 B보다 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진상보상을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상보상회로는 이러한 회로입니다. 자, 이런 회로. 얘는 R1이라고 하고요. 얘를 R2라고 하고요. 얘를 C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에 대한 전달함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C라고 하는 거 C, SC분의 1이에요. 맞죠? 그럼 요 부분을 우리가 하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예요. 더하면 R1 플러스 SC분의 1에 곱하면 SCR 이렇게 되잖아요. R1. 그쵸?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 똑같이 제가 SC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SC를 곱하게 되면 얘는 SCR1 플러스 1분의 얘랑 곱하면 R1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걸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달함수 GS는 더한 것분의 요거잖아요. 더하면 SCR1 플러스 1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2 요게 전달함수가 돼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SCR1 플러스 1을 아래에다가도 똑같이 SCR1 플러스 1을 곱해볼게요. 위아래 똑같이 곱해보시게 되면 얘랑 곱하면 여기는 R1 남고요. 플러스 얘랑 곱하면 R2 플러스 SCR1 R2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R2 플러스 SCR1 R2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을 CR1R2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CR1R2. 그럼 CR1R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얘를 CR1R2로 나누면 여기는 S가 되고요. 플러스 이 두 개를 CR1R2로 나누면 CR1R2분의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자, 여기도 CR1R2로 나누면 S 플러스 여기는 CR1R2분의 R2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A고요. 얘가 B가 돼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보면 A에는 R1 플러스 R2고 여기는 R2만 있는데 당연히 그럼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R1만큼 더 있잖아요. 분자에.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다. 답은 1번이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 유도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결과도 그냥 암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같은 예로에서 출력 V2의 위상은 입력 전압 V1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20번에 했던 거 이게 진상보상회로예요. 진상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보다 출력의 위상이 앞서는 게 진상보상회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V2가 V1보다 위상이 어떻다? 앞선다 이렇게 하죠. 답은 2번 앞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